며느리에게 가장 끔찍한 시어머니, 당신은 혹시 빅브라더 형 시어머니?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며느리가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 유형입니다. 수많은 사연과 댓글을 분석해보니 그 1위 자리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모든 일에 간섭하려는 빅브라더 형 시어머니죠. 이 유형은 단순히 잔소리가 많거나 살림 솜씨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며느리의 일상과 정신까지 지배하려는 특징을 보입니다. 시어머니, 어디 가니? 라는 질문의 무게. 신혼 3년 차인 현주 씨의 사연은 많은 며느리의 공감을 샀습니다. 현주 씨가 현관문을 나서려 할 때마다 울리는 전화벨 소리. 어디 가니? 누구 만나니? 몇 시에 들어올 거니? 마치 집안에 CCTV라도 설치된 것처럼 시어머니는 현주 씨의 동선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며느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겠거니 이해했지만 점차 그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의 식사 장소, 마시는 커피 종류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통에 현주 씨는 숨막히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는 사랑과 관심이라는 포장지로 자신의 간섭을 합리화합니다.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며느리가 내 딸 같아서 그렇다는 말을 덧붙이지만 듣는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통제와 감시로 느껴질 뿐입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점심 메뉴를 물어보고 퇴근 시간 맞춰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은 뭘 먹을 거냐고 묻는 일이 반복되면 며느리는 자신의 삶이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 침투, 핸드폰 비밀번호, 친구 관계까지. 빅브라더 형 시어머니의 간섭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며느리의 사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듭니다. 핸드폰 비밀번호, 우리가 남이니? 비밀번호 좀 알려줘봐. 혹은 며느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슬쩍 핸드폰을 열어보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카톡, 문자 검열 내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하나 보자며 카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가족 단톡방에서 며느리의 행동을 감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남편이랑 외식했다면서 왜 나한테는 말 안 했니? 라는 식의 질문은 며느리의 모든 동선을 보고받으려는 시어머니의 집착을 보여줍니다. 친구관계 관여, 그 친구는 좀 별로인 것 같던데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니? 라며 며느리의 친구관계에까지 왈가왈부합니다. 며느리는 인간관계까지 시어머니의 검열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며느리는 점점 더 시어머니를 불편해하고 피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미워하는 거냐며 서운함을 표하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빅브라더 형 시어머니의 심리 분석. 왜 며느리를 감시하려 할까?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며느리의 삶에 간섭하고 싶어 할까요? 그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 아들을 향한 소유욕과 통제욕.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과 유대관계가 깊었거나 아들이 결혼 후 자신에게 소홀해졌다고 느끼는 시어머니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며느리의 모든 것을 통제함으로써 아들을 향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발동하는 것이죠. 며느리의 동선과 인간관계를 파악하고 사사건건 개입하는 행위는 결국 아들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무의식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2. 불안감과 외로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면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지 못하는 경우 아들 내외의 삶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됩니다. 며느리의 일상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가족 안에서의 소속감을 느끼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행동은 결국 며느리를 질식하게 만들고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3. 내 식구 만들기 프로젝트의 실패. 이제 내가 내 딸이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극심한 실망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며느리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공유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왜 나한테는 비밀이 많니? 라며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이는 며느리가 내 식구라는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한 시어머니의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제언. 며느리와 시어머니 모두에게 불행한 빅브라더, 형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명확한 경계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며느리는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면서도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어머니, 제가 퇴근 후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와 같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서운해할 수 있지만 꾸준히 일관된 태도를 보이면 시어머니도 점차 며느리의 영역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2. 남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며느리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내도 성인이니 알아서 잘할 겁니다. 믿어주세요라고 말해주거나 아내에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게라고 지지해주는 것만으로도 며느리는 큰 위안을 얻습니다. 남편의 역할은 단순히 전달자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축입니다. 3.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노력.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삶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나가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쁘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삶과 취미를 응원하고 안부를 묻는 등 소통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간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며느리가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 1위는 과도한 관심과 간섭으로 며느리의 삶을 통제하려는 유형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시어머니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고부관계는 거리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